안녕하세요, 지혜신당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가수 손태진님 한번 신점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바로 시작해볼게요. 인생에 직업운이 4개 있대요. 직업운이 4개 있다는 거는 누가 봐도 다른 직업에서 운이 4개가 든다는 거예요. 인생에 대상으로 한 게 좀 달라야 될 거고요. 예를 들면 전에는 애를 대상으로 했는데 지금 어른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지금은 노년층으로 대상을 하는데 그 다음에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직업의 성격이 다른 거죠. 하여튼 총 4개의 직업운이 든다. 근데 앞으로 이직운이 드냐는 여태까지 직업이 몇 개였냐를 보면 되겠죠. 4개를 못 채운다? 그러면 한 번 더 이동수가 있다. 그래서 사실 이 사람의 정체를 봤을 때 현 상황의 직업이 이 사람의 직업이냐, 어떤 일종의 천직이냐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데 기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타고나길 좀 가정에 일이 많은 사람이래요. 예를 들면 평범하게 소위 엄마나 아빠나 뭐 건강하실 때 남들 건강할 때 건강하고, 이게 남들 건강하다는 게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아빠는 나이 들면 돌아가실 거야. 우리 엄마는 크게 아프지 않다가 나이 드실 때 되면 남들 하는 고생만큼 해서 그렇게 문제가 생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다 그렇진 않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것도 아니고, 얼마나 당연하지 않냐면 조실부모하거나 병수발에 평생 드는 팔자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 또한 평범할 만큼, 왜냐 이미 선행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팔자 또한 가족으로 좀 평범하지 않아서 좀 다사다난하다 그래요. 그런다고 하면 장점은, 이게 사실은 사람이 사는 환경이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성과를 기준으로 보면 특히 이런 연예계나 이런 사업적으로 봤을 때는 안타까운 부분일 수도 있고 개인기의 영역일 수 있는데, 가정에 무슨 일이 있는 경우가 좋습니다. 직업운으로는. 예를 들어서 내가 공무원을 한다, 내가 남들처럼 소위 말하는 평범한 직장에 다닌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에 다닌다, 막 대기업이다 증권사처럼 아슬아슬한 일 말고요. 그런다고 하면 사실 소위 말하는 사랑받고 자란 그런 것들이 좋긴 한데요. 왜냐면 안정적이고 남들이 말하는 어떤 틀 안에, 나를 프레임 안에 가둬서 그냥 그대로 굴리면 되니까. 근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직업운에 반하는 정도가 아니고 좀 증가하는 요인이 된다. 약간 이런 거죠. 나의 낙이라는 게 어디에 있나? 나는 시간을 가족에 쏟을 시간이 없는데 그럼 일에 쏟아야겠다. 이 안에서 친구도 만들고 이 안에서 사람도 만나고 이러면 당연히 나의 에너지가 올인되다 보니까 어떤 가족이란 세계관이 좀 줄어들게 되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에서는 좋은 부분이 있지만 어찌됐건 이 사람 개인사에서는 불리한 부분이라기보다는 아쉬운 부분이 좀 될 수 있겠다, 이런 말입니다. 다만 여자운이 좀 좋아요. 근데 이게 여자운이 왜 좋냐면 정말 인복적으로 좋은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이 여자 방향으로 좀 많이 원하질 않나 봐요. 소위 이 나이 때 남자들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요리도 잘하고 살림도 잘하고 절약도 잘하고 예쁘고 어리고, 그 와중에 엄마처럼 날 챙겨줄 수 있어야 되고 딸처럼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해야 되고, 그런 고기능을 원하거든요. 다기능의 고기능, 안드로이드처럼, AI처럼. 근데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이 사실은 명확하다. 화초 같은 여자면 된대요. 그 자리에 계속 있고 보기에 대체로 예쁘며 내 말을 크게, 뭐 나쁘게 말하면 거역하지 않고 좋게 말하면 반기를 들지 않고, 대신에 이 바라는 게 명확하다는 게 대신에 거꾸로 받들어주기를 바라는 정도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포지셔닝이 좀 확실하면요 운이 좀 좋게 듭니다. 왜냐면 이게 운이라는 게 내가 만족을 하고 내가 이걸로 행복감을 느끼고 이런 거라서, 내가 원하는 것이 유니콘이다, 내가 원하는 것이 연상 같은 남자인데 연하 같은 남자다, 애기 같은 여자인데 어른 같은 여자다, 이런 식이면 어떤 여자가 들든 어떤 남자가 들든 운이 안 들어요. 왜냐면 내가 만족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어떤 사람을 갖다 놨을 때 만족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다? 그럼 제법 곤란하거든요. 연애운이라는 건 일종의 가족운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운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타고나길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여자에 크게 관심이 없다 그럴까요? 여자로서 다른 사람들은 내가 이런 여자를 데리고 사니까 너보다 낫지? 내가 이런 여자를 데리고 사니까 내가 남보다 좀 꿀린다고 생각했던 상위 계층의 남자한테 좀 보여줄 수 있는, 내가 이런 여자 만나는데 너는 너 와이프 어떤 정도야? 그게 네 수준이라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런 기능을 내세우지 않는, 가정적이다라기보다 안정적인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직업운으로는 사람이 좀 똘끼는 있대요. 예를 들면 똘끼라 그러면 이게 제일 사실은 중요한 항목인데, 반기를 든다든지 누가 이렇게 하라 그러면 싫어, 이런 마음. 사실은 싫어했을 때 어떤 반발감, 이런 것들이 나를 더 잘 되게 한다기보다 이게 내가 싫어라고 말을 했으면 이걸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이런 것들을 싫다고 말한 사람들에게 나의 어떤 퍼포먼스나 자신감을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에너지가 좀 차 있는 상태인 거예요. 언제든지 누가 툭 건드리면 나는 항상 나갈 수 있는 사람이니까, 개구리 같은 거예요. 그럼 다행인 거는 이렇게 나를 많이 건드릴 수 있는 상황에서는 계속 건드릴 때마다 움츠려드는 게 아니고 반발심 때문에 어디로든 나가는 거예요. 그 방향이 내가 좋아하는 방향인지 물론 생각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 사람의 운대를 봐야 되는 거지. 얘가 튀어나가긴 튀어나가는데 맞는 방향으로 튀어나가냐, 이런 건데, 대부분은 어찌됐건 그 자리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튀어나가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는 없다. 다만 본인이 본인의 진로를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은 있겠죠? 왜냐면 누가 어디로 건드리면 난
무조건 반대로 튀어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똘끼는 있는데 욕심이 없대요. 이게 똘끼랑 욕심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냐라고 말하면 똘끼는 순간 반발심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육상으로 치면 스타트하는 힘, 그러니까 스타트는 제일 잘 끊어. 근데 욕심이라고 하면 내가 이것을 어떤 게 하고 싶고 어떤 걸 지속할 마음이 있고 내가 자고 일어나도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고 일어나도 내가 원하는 것이 같아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좀 끊겨요. 욕심이 존재하긴 했는데 자고 일어나면 바뀌는 거야. 메인 타이틀은 이런 것 정도밖에 없어요.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내가 남들이 보기에 명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요 정도의 타이틀만 안 바뀌는 거지. 내가 어떤 방면에서 어떤 위치에 올라가고 싶다라든지 내가 어디서 욕심을 내서 예를 들면 노출도를 올리고 싶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진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무언가를 너무 열심히 하고 내가 무슨 체력이 앵꼬나고 이렇게 되면 마치 공황장애처럼 약간 숨 막히듯이 질식하는 느낌처럼 내가 계속 이렇게 해도 되나?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반발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옆에서 계속 건드리면 난 계속 나가야 되니까 마치 나 스스로 느끼기엔 좀 내가 휘둘리나? 이런 것 같은 좀 불안심이 들 수 있다. 근데 사실 휘두른 건 아니고 타고나기를 그런 도약의 힘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지만 앞으로도 이 일이 아니어도 다른 일들도 그렇게 움직여야 되겠지만 하루는 진정하고 생각을 좀 해보셔야겠다.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사람이 제일 원하는 건 무엇일까라고 하면 사실 대단한 딴따라 기질이라고 하면 딴따라 쪽에서는 가장 좋은 운이라고 하면 사람들을 좀 제일 좋아해야 되고요. 누구 앞에 서는 게 즐거워야 되고요. 누가 나한테 좋다고 하는 게 좀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 성향상은 좀 사업가적 기질이라는 거예요. 계획적이고 전략적이고 내 마음이 좀 시끄러우면 안 되고 시끄러운 것을 불안한 상태로 여기는 거지. 근데 딴따라의 심리는 어때야 되냐? 시끄러운 게 파티여야 돼요. 시끄러워? 정상.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근데 이런 면에서는 사실 이 직업적인 면을 남들은 좀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거나 불안하다고 생각하거나 이렇게 된다 그러면 남들이 좀 신나고 여기서 또 에너지를 얻어간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에너지가 거꾸로 빠지게 되니까 구조적인 좀 결함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사업가형 인간이 여기에 있으니까 그런 사람일수록 좀 더 전략적이게 살아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모든 사람한테 내가 잘 보인다 이런 욕심을 내려놓는다든지 난 촬영장에 가면 무조건 차 안에 있어. 누군가 나를 욕할 수도 있겠지. 근데 나는 이런 것들은 포기하기로 했어. 나는 이런적으로 사교적이지는 않아. 대신에 내가 일할 때는 아주 열심히 하는 걸로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분산하는 것이 적절한 전략이 아닌 거죠. 다만 이렇게 하려면 어떤 방면에서는 좀 욕을 먹는 걸 감당해야 되는 거고 지금 이거를 대단하게 계획하진 않았는데 어찌저찌 이렇게 굴러는 가고 있나 봐요. 본인의 어떤 한계들을 느껴서 일정이 막 몰아치면 자기가 어느 정도 선택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밥을 먹을 것인가 잠을 잘 것인가 이런 걸 선택해야 되는 것처럼 근데 이런 것들을 내가 이렇게 선택했다고 막 인식하지 않은 채 나중에 인간관계에 대한 쿠사리를 벗거나 이렇게 되면 조금 회의가 온다. 왜냐면 내 기점에서는 열심히 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 기점에서는 더 열심히 하거나 잘하는 사람들도 있겠지. 근데 이 사람 성향 자체가 내가 무언가를 못한다는 걸 좀 견디기가 힘든가 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쿠사리 근데 이 사람이 느끼는 어떤 일종의 비난 예를 들면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예를 들면 제작진이나 어떤 같은 방송 출연자 이런 사람들은 내 편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이니까 예를 들면 관객들이 따로 있고 출연자들이 따로 있으면 출연자들은 내 편이라고 생각해 마련인데 사실 요한은 파이를 나눠먹고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사실 습관적으로 무언가를 긁어내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위안을 주는 일일 수 있는데 이 사람 성향 자체가 예민하다 보니까 스스로는 누굴 욕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공격한다 그러면 좀 크게 오해하기가 십상이죠. 근데 이런 데서 좀 예민도를 떨어뜨려야 되겠고요. 결론적으로 이 사람이 안정적인 풀에 가기 위해서는 역설적이게도 이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환경에 가야 된대요. 나는 큰 방송이 싫어. 거기는 너무 상업적이야. 그 사람들은 순수하지 않아. 라고 말하면 그쪽에 가야지 좀 더 전파성이 있고 내가 모자란 점을 그 사람들이 채워주고 그리고 내가 그 사람들에게 모자란 점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공급해줄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역설적이게도 합이 많다. 나하고 같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예민도를 좀 떨어뜨리거나 전략적으로 생각하거나 이렇게 좀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점은 팔자에 좀 다치는 수가 좀 많아요. 근데 다 일할 때 다친대. 이 직업이 아니어도 예를 들면 이 직업에 운이 있다 그러면 교통사고 운이 있는 사람들이 특히 이 연예인을 하는 직업에서 많이 다치는데 근데 이 사람은 일을 하는 과정에서 다친다고 하니까 남의 과실로 다친다기보다는 본인의 과실이 좀 들어있어야 되는 거지. 예를 들면 교통사고라도 나는 평소 같았으면 좀 예의주시 했을 텐데 자는지 안 자는지 매니저가 근데 이것들을 이 사람 성격 자체가 일을 하면 집중력이 분산돼 버리는 거야. 어떻게 보면 집중력이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다른 것들을 경계하지 않고 내가 집중하고 내가 최선을 다할 것에만 기준을 세우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부주의가 되는 거죠. 왜냐면 어느 정도의 일정 정도의 몫은 다른 것들도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근데 이런 것들이 사고운이 된다고 하면 예를 들면 무대 장치에서 다치는 수가 있다든지 사실은 굳이 귀책을 묻자고 하면 주변 사람들의 문제지만 이런 것들은 보통 다른 사람들이 체크하는 정도인데 이 사람이 그것들을 체크하는 것이 조금 미스가 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좀 다른 사람들의 팔자에 비해서는 좀 아쉬운 점이 되겠고요. 좀 더 편안하게 살려면 감사함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좋겠대요. 이게 많이 사람들을 소위 억지로 올려서 생각하고 막 억지로 고맙게 생각하고 억지로 좋게 생각하고 이런 것들보다는 이 기질 자체가 좀 명확한 게 중요해서 실제로 고마운 그런 것들 있잖아요. 내가 이미 얻은 것들은 고맙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 당연한 게 아니잖아.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어. 내가 보지는 못했을 수 있을지라도 겪지는 않았을지라도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고마움 내가 지금 당연한 상황이 아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인지가 계속 될수록 이 사람에겐 좀 힘이 나고 그런 것들을 좀 인지를 해야지 정말 더 행복해지고 이런가 봐요. 한편으로
한편으로는 고마움을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고마움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시각이 모자란 거죠. 고마움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쁘게 반응하는 사람인 거야. 그럼 이 사람은 이게 연료가 돼서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딴따라의 끼 이런 것들을 보강할 수가 있는데, 어떤 이런 부분은 심성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다만 이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약간 띄워주려고 하나 봐요. 이래서 이 사람이 좀 메인 방송사, 메인 기획사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사실은 좋은데, 왜냐면 거긴 체계적이니까, 그리고 감정 소모적이지 않고. 근데 이 주변 사람들이 좀 이 사람을 위해주는 마음이 띄워주는 마음으로 하고, 띄워주는 마음으로 가다 보면 너는 다르잖아. 너는 다르니까 당연히 이런 취급을 받아야 돼. 이거는 당연한 거야. 저 사람은 지금 더 잘해야 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기조가 있나 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 사람에게 하여금 오히려 나를 띄우는 게 아니라 좀 더 가라앉게 하는, 이렇다는 거는 사실은 원래 다른 사람들이 이런 말 들으면 나를 왜 너무 비행기 띄우는데? 얘 아주 의심되는데?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 자체가 의심 별로 안 하는 거야. 왜 거짓말 하겠어? 자기가 거짓말 잘 안 하니까 그러는 건데, 어쨌건 이런 사회적인 언어에서 잘못된 정보가 들어오니까 내 상황 판단을 좀 흐리게 하는 감이 있다. 그래서 문제는 피로감이 온다. 피로감이 오면 사업가적 기질을 가졌다고 했으니까 더 남들보다 이것을 유지하기 힘들 것이고, 그리고 이 나하고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견디기가 더 어려울 것이고, 그럼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나버리고 어느 정도의 붐이 끝나버리면, 아, 내가 그런 상황이었네? 내가 그걸 몰랐네? 처음이라서 이런 말을 하기가 십상인데 다른 사람들도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차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본인이 타고난 것을 활용해서 좋은 것을 활용하고 단점을 커버해서 살아야 된다. 남들의 장점을 차용하려고 하지 말고. 이 사람도 경영 자체가 좀 많이 열심히 하는 성향인 거죠. 하여튼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훨씬 더 즐거운 인생이 되시겠다, 이런 말씀을 전달드립니다. 또 한 가지 특이점이 있다 그러면 금전운이 있다가 없어지고 이래요. 장점은 있다가라는 소리야. 생기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이건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거나, 빌려줬는데 못 받아야지 없어지죠. 아니면 누구에게 돈을 줬거나, 예를 들면 여자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겠죠. 근데 또 이때잖아요. 그럼 또 벌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금전운은 사실 좋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밑빠진 독이죠. 예를 들면 건물을 사도 계속 이자만 내다가 손해보고 건물을 팔아버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가 없다가 있는데 없는 거고, 있는데 은행 거고, 이런 거죠. 사실 이런 거는 밑빠진 독을 수선할 게 아니라 붙는 것부터 멈추고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 왜 붙지? 뭐 하려고 붙지? 나 이거 모아서 뭐 하지? 돈을 모으는 건 나한테 의미가 있나? 이 경향 자체가 아까 사업가적 기질이라고 했는데, 돈을 모으는 게 재밌는 게 아니고 이런 걸 진행하는 게 재밌는 거예요. 무언가를 해결해 나가고 무언가를 알게 되고 이런 걸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돈이 그 정도로 필요 없기 때문에 돈이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니까. 사람들은 보통 돈이 필요하죠. 이런 경향의 사람들보단. 하여튼 그 전에 그런 것들을 알아야지만 마치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돈을 벌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들을 조금 소거해가면서 살 수 있겠다,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점사 맞춰보고요. 가수 손태진님 또 앞으로도 번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